오늘의 한발 김준호 매니저부터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이제 로봇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KNR 시스템이라는 네. 종목을 가져왔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압 로봇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많은 고객사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고강도 작업, 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어떤 극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이제 유압 로봇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국내 뭐 포스코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또 그리고 현대차, 뭐 여러 대우조선해양, 뭐 조선이라든지 또 원전 해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있어서도 KNR 시스템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유압 로봇 같은 경우는 이 협동 로봇과 달리 이제 부피당 힘, 그 토크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막 철을 들어 올리고 또 자동차를 들어 올리고 또 그리고 원전 또 조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사람이 하기 힘든 어떤 극한 환경에서 유압 로봇이 쓰일 수밖에 없다. 다만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도 없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한 업체이다 보니까 국내 대표 기업들에게 다 공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고 지난달에 상장을 하긴 했는데, 기술 특례로 상장했지만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흑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더욱더 매출 성장이 더욱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업들의 R&D 투자가 더욱더 확대되고 공장의 어떤 증설과 신설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전환이 더욱더 빨라진다고 했을 때는 KNR 시스템의 어떤 유압 로봇의 어떤 수주 물량도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국내 대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유압 로봇을 KNR 시스템께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대차가 이제 예전에 인수했었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맥스에도 유압 로봇을 이제 공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와 또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맥스가 또 다시 한번 사족 보행 로봇 관련해서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KNR 시스템이 다시 한번 엔비디아 로봇 관련된 수혜주로 최근에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변동성도 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의 좀 오버행 이슈만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KNR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가파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렇게 국내 유일한 어떤 기업들은 뭐 보스턴 다이맥스,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은 다 잇따라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기술 협업에 대한 기대감과 뭐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가격 전략은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3,000원 부근대를 매수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29,000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NR 시스템이 오늘 김준호 매니저 한발 기업이었는데요. 일단 금리 취약 섹터, 그러니까 성장주에 부담되는 숫자들, 지표들이 나오니까 사실상 정말 선뜻 손이 안 갑니다. 네. 그런데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다름 아닌 로봇이 나오니까 더 그 클릭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제는 개별 재료에 기대를 걸어야 할 텐데, 이런 성장주들, 특히나 로봇 같은 지금 조정을 맡고 있는 섹터에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겁니까? 저는 오히려 가격적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AI 반도체도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다 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변동성이 있고, 또 일부 종목들은 또 이미 신고가인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을 봤을 때는 로봇이 가장 매력적이고, 매력적이다. 사실 AI의 가장 진보된 기술이 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전환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KNR 시스템 같이 국내에서 유일한 어떤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주 섹터, 뭐 시장에 돌아선다고 했을 때는 가장 로봇 섹터는 주도 섹터가 안 되더라도 결국 시장 상승에는 절대 소외가 안 된다는 관점에서 KNR 시스템, 오히려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KNR 시스템 가지고 V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유압 로봇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같은 좀 협동 로봇 내에서 VS를 만들어봤습니다. 제우스를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넣어봤고요. 김행 매니저님, 유로메카까지 넣어봤습니다. 셋 중에서 어디가 가장 유력한가요? 뭐 셋 다 사실 주가 흐름 자체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오늘 저는 이제 유로메카를 탑픽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조금 잊혀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최근에 이제 로봇 업종
뭐 움직였던 종목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몇몇 가지 이제 호재 때문에 한 21만 원 근처까지 한번 상승을 했던 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소형 로봇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이제 움직인 거 외에는 로봇 업종 전체적으로 3월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4월에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로봇 업종 분명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뉴로메카도 역시 주가가 추세 하단까지 이제 좀 흘러내려 있는 상태거든요. 거래도 거의 없는 상태고 가격도 이제 흘러내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 결국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건 뭐 미국 시장,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뉴로메카가 국내 이제 모 대기업과 협동 로봇 이제 대량 공급에 대한 이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뭐 바닥권에 이제 놓여 있는 상태예요.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투심이 갑자기 이제 좀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반대로 뭐 하나 호재 나오면 또 빠르게 호전되는 게 또 성장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 업종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협동 로봇, 뭐 협동 로봇 대장주는 당연히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 뉴로메카도 충분한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는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뉴로메카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KNR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 가운데 한 달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와서요. 카이로스님도 그렇고 캐비아님도 그렇고 영향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확약 물량이 이제 1개월 차와 3개월에 나와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신규 상장주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이제 어떤 차익 매물이 나와주는 거지,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고 나서 그거는 물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 시장에 출회되냐 안 되냐는 종목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KNR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국내 유일한 유한 로봇 기업이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크고, 또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기간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이번에 1개월 차에 어떤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모든 신규장 종목이 뭐 15일 차, 또 그리고 한 달 차, 또 그리고 3개월, 6개월 차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데 그런다고 무조건 주가가 조정이 나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미 최근에 로봇주들 주가 흐름, 조정 흐름 충분히 나아졌다고 보고 있어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어야지 이때 뭐 이제 보호 예수가 나올 것도 생기는데 지금은 그럴 흐름은 아직 아닐 것 같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경민 매니저님의 한발 리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전에 오늘은 바로 또 한발 기업부터 가볼까요? 오늘 어디 쪽으로 향하십니까?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어요. 큐로셀, 아까 김인자님께서요. 큐로셀은 어떨까요? 라고 댓글창에 올라왔는데 오늘 한발 기업이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포 치료제 시장 정말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이제 분야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제 올해 좀 탑픽으로 이제 꼽아드리는 쪽이 항암제 중에서는 이제 ADC라든지 이중항체, 다중항체 기술,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알츠하이머 분명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세포 치료제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가 좀 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암발셀과 관련된 임상 1, 2상이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으면서 하반기 때 이제 빠르게 국내 이제 뭐 식약처에다가 신약 이제 허가 신청을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게 2상 끝났는데 신약 허가라고 3상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세포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좀 희귀질환과 관련된 이제 치료제들은 3상을 통과하지 않고도 2상 성공을 가지고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환자들한테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규모 이제 임상을 후속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큐로셀은 이 CAR-T 시장에 진입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상업화가 거의 임박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암바셀이 이제 어떤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CAR-T 치료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몸속에서 이제 혈액을 이렇게 채취를 해요. 피를 뽑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가지는데, 어쨌든 림포종과 같은 이런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이 혈액암 치료제로 CAR-T 치료제를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거의 80% 이상. 그러면 돈을 쓸만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치료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사 맞는데 한 4억 원 이상이 들어요. 재반 비용까지 감안하면 거의 5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완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처방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환자들도 처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발셀 같은 경우에는 이 킴리아보다 비용을 현저하게 좀 줄이면서 어찌 보면 효능은 오히려 좀 탁월한 그런 이제 임상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을 이제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T세포, 소위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그걸 면역세포를 증강을 시켜서 다시 몸속에 이제 주입을 하면은 그 면역세포들이 혈액암을 치유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그러면 암발세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요 큐로셀이 가지고 있는 오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술 때문인데 네. 면역세포를 증강해서 몸속에 집어넣어도 몸속에 면역 거부 반응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PD-1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면역 관문을 형성시켜서 면역세포가 활동하는 걸 이제 저해시키거든요. 그런 PD-1과 같은 물질을 같이 제거하는 플랫폼 기술이 바로 오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오비스가 적용된 세포 치료제가 바로 암발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큐로셀은 이런 세포 공정 자체를 GMP 인증을 받은 자체적인 팹에서 이제 제조를 할 수 있거든요. 증강을 시키고 면역세포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그걸 몸속에 이제 주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자체적으로 인하우스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큐로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모가 2만 원 대비해서는 주가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상대적인 밸류를 좀 해보면 큐로셀은 임상 이상이 성공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세론이 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제 하락을 이용해서 3만 원대 근처에서 이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가 이제 31,400원인데 오늘 장중에 3만 원 초반 근처까지 한 번은 자리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가격을 이제 매수 가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7,000원 정도, 한 20%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이제 목표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발기업 큐로셀이었습니다. 짧게 리뷰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어제 장중 15만 2,800원 고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15만 원 선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20만 원 달성이 목표치일 텐데 어떻게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따로 또 남아 있습니까? 어제의 한미반도체와 오늘의 한미반도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어제 제 의견과 오늘의 제 의견이 다르면 안 되겠죠. 어제 제가 시초거에 그냥 살 거 없으면 그냥 무조건 한미반도체는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물론 뭐 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한 7% 가까이 올랐고 목표가 15만 원 또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목표가 또 올려가지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된다. 다만 이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5일선 이격 정도는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격 조정 정도는 뭐 그런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 만약에 5일선 이격 조정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신규 매수 대응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중기 관점에서 20만 원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부 물량 챙기지 않아도 좋습니까? 네,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한미 반도체 리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어제 이 시간에서 테스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김민 매니저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빌드업 꾸준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이제 오늘 시장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동시효과는 하락 출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국내 증시가 전일 이제 미증시의 하락 전에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 이후에 오후장에는 서서히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략 후강 장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에 놀라셔가지고 투매에 동참하지 절대 마시고 오히려 가만히 내 차례를 기다리고 기술력이 있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잘 매수해놨다면은 차분히 내 차례를 기다리고 오히려 막 공포에 떨면서 같이 투매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을 때는 오히려 엇박자가 났을 때는 계좌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잘 매수해놨으면 어제 시장 여파로 밀렸던 거니까 이 시장 상황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장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발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